새벽 5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드림 팰리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다. 아스팔트 위로 옅게 깔린 안개가 가로등 불빛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그 길을 따라 낡고 녹슨 택배 트럭 한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느릿하게 진입했다. 트럭의 외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찌그러진 옆면과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곳곳에 덕지덕지 붙은 녹자국은 이 차가 얼마나 많은 길을 달려왔는지 짐작게 했다. 덜컹, 덜컹. 낡은 스프링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찌들어 있었고 눈개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2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얼굴은 이미 중년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정리할 겨를도 없이 제멋대로 뻗쳐 있었고 낡은 작업복은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텁텁한 입안을 비우기 위해 생수병을 들었다. 꿀꺽 꿀꺽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텅 빈 차 안에 울렸다. 그의 시선은 전방을 향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듯 공허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낡은 트럭과 씨름하며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고 그 단조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웠다. 드림 팰리스는 이름 그대로 꿈같은 곳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아름다운 조경, 그리고 최고급 편의시설을 자랑하는 이 아파트 단지는 도심 속의 작은 왕국이나 다름없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사회의 최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낡은 트럭을 모는 택배기사인 민준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시선에 익숙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들에게 먼지 같은 것이었다. 아침 9시, 민준은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보관실로 트럭을 몰았다. 보관실 앞에는 이미 다른 택배 회사들의 깨끗한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트럭들은 마치 이 드림 팰리스의 고급스러움에 어울리는 듯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을 자랑했다. 그 옆에 민준의 낡은 트럭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는 트럭의 뒷문을 열고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등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늘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그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지하 주차장을 가로질러 각 동으로 향했다. 뚜벅, 뚜벅. 그의 발소리는 텅 빈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다. 점심시간, 민준은 낡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점심을 해결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끈한 밥 한 공기와 푹 익은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남은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그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숫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창밖으로는 드림 팰리스, 주민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고급 승용차의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그의 고독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민준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내 그는 그 기억을 지웠다. 그의 과거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오후 2시, 민준은 베이킬 1동 15층으로 향했다. 오늘 배달할 마지막 택배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복도에 놓인 고급스러운 화분과 그림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띄는 것은
낡고 빛바랜 자신의 운동화였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옅은 한숨을 쉬었다. 띵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주민들이 내렸다. 그들은 최신 유행하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값비싼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말했다. 어휴, 냄새 이런 택배 기사들 때문에 아파트 품격이 떨어진다니까. 그녀의 일행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비난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마음은 늘 텅 빈 듯 허전했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렸다. 그는 늘 혼자였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복도에 엎어져 울고 있는 한 노부인이었다. 그녀는 바로 민준이 이전에 도와드렸던 그 할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무거운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쇼핑백 안의 물건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가 흘린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았다. 낡은 작업복이 바닥에 먼지에 닿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민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아이고, 민준 씨, 고마워요. 이 늙은 몸이 말을 안 듣네. 쇼핑백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민준은 할머니의 쇼핑백을 들었다. 제가 집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다치실 수도 있어요. 민준은 할머니를 부축하여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아파트는 15층 끝에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집 현관문 앞까지 쇼핑백을 가져다 놓았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살았어요. 이것 좀 받아요. 약소하지만.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밀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지폐를 다시 돌려주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맑았다. 할머니는 민준의 진심에 감동한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민준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늘이 복을 내릴 거야. 민준은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고 멈춰버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렸지만 그는 늘 그것을 차고 다녔다. 시계의 유리면은 금이가 있었고 시계줄은 해져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마치 오래된 화상 자국 같았다. 그는 가끔 그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 흉터는 그의 과거와 연결된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낡은 시계와 흉터를 보며 그를 불운한 택배 기사쯤으로 여겼지만 아무도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다. 민준은 이 아파트 단지의 모든 카메라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해킹된 부분을 정확하게 감지했다. 그는 주민들이 모르는 이 아파트의 취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택배를 배달하며 매일 이 아파트 단지의 모든 구석을 관찰했고 그의 눈은 모든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미세한 벽의 진동,
공기 중의 습도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그는 그 모든 소리를 분석하여 이 아파트 단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이 드림 팰리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택배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아파트 단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는 밤이 되면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단출했다.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지도와 서류들이 전부였다. 지도에는 드림 팰리스, 아파트 단지에 상세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빨간색과 파란색 펜으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과 보안 시스템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다. 그는 밤늦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해킹 흔적을 추적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그는 택배 기사의 삶을 살면서도 은밀하게 자신의 진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사실 이름 없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3년 전, 그는 총망받는 금융범죄수사대 소속의 엘리트 경찰이었다.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 능력으로 수많은 거물급 범죄자들을 검거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천재 형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3년 전 그는 한 거대 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의 냉혈한 사업가가 있었다. 이진우는 거대한 지하 자금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 민주는 이진우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사했지만 결국 이진우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에서 해고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다. 그의 가장 아끼던 동료이자 오랜 친구는 그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때 남은 것이 바로 이 낡은 시계였다. 그 사건 이후 민주는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이진우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드림 팰리스, 아파트 단지를 자신의 새로운 자금 세탁의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매일 이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며 이진우의 흔적을 찾고 그를 잡을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의 삶은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강현우의 부하들이 교회 주변에 진을 치고 밤새도록 소음을 유발했지만 준호의 기도는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나아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사용하여 교회를 지키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낡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은 경전을 꽉 쥐고 있었다. 흉터가 그의 손등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 같았다. 그의 과거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밤이 깊어지면 민주는 낡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그의 눈은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다. 그는 강현우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교회 주변에 진을 치고 소음을 유발했지만 민준의 기도는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나아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사용하여 교회를 지키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낡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은 경전을 꽉 쥐고 있었다. 흉터가 그의 손등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 같았다. 민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진우와 맞설 것이었다. 낡은 시계가 그의 손목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뿐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이진우를 잡고 싶을 뿐이었다. 그의 과거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민준의 낡은 트럭이 드림 팰리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마다 그는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 같은 존재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최고급 주거 단지 아래 무언가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육감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림 팰리스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나 우연으로 치부되었던 일들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첫 번째 균열은 작은 도난 사건들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최상층 펜트하우스 주민의 값비싼 보석 시계가 사라졌다. 다음 날에는 다른 동의 한 주민이 현관 앞에 두었던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 처음에는 관리 소홀로 여겨졌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단지의 자랑이었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었다. 아무리 비싼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도 정작 사건 발생 시에는 영상이 삭제되거나 오류가 발생했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듯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민주는 매일 택배를 배달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초조함과 신경질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때 그를 무시하던 시선에는 이제 불안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하 권력이 자신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준의 심장은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경찰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주민들이 놓치는 미세한 단서들이 보였고 그의 귀에는 보안 시스템의 오류가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다. 그는 각 동의 택배를 배달하면서도 주차장 구석에 폐쇄된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의 잠금 장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퍼즐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다. 민주는 자신의 삶에 다시금 뛰어들고 싶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는 모든 것을 잊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경찰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고통이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단지의 불안한 기운은 그를 끊임없이 자극했다.
특히 그 노부인 할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할머니는 그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민주는 자신이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정의감이었다. 결국 강연우의 사건으로 인해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뱃이동의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자택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폭행과 함께 협박의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드림 팰리스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고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주민들은 격분했고 불안감에 휩싸여 서로를 비난했다. 그 중심에는 늘 그랬듯이 박서준, 박서조은 관리소장이 있었다. 박서준은 넥타이를 메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주민들 앞에 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능함이 역력했다. 그는 드림 팰리스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그는 늘 주민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는 데 급급했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민들의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관리소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파트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자랑한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까? 한 남성 주민이 소리쳤다. 박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시스템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짓말 마세요. 매번 시스템이 문제라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혹시 내부 소행은 아닙니까? 아니면 관리소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여성 주민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서준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당황했다. 그는 모든 주민들의 의심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민주는 회의실 밖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낡은 트럭에서 내린 택배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귀는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서준의 변명과 주민들의 분노 속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 불안감은 단순히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했다. 그때 민준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주민들의 발언을 꼼꼼히 기록하고 때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바로 김지혜 김지혜였다. 지역 신문사의 신참 기자였지만 그녀는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뛰어난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드림 팰리스에서 벌어지는 연쇄 절도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잠입 취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가 아니며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서준의 무능함과 주민들의 불신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민주는 김지혜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것을 느꼈다. 정의를 향한 갈망,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정. 그녀는 민준이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취재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드림 팰리스는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밤늦도록
택배를 배달하며 아파트 단지를 순찰했다. 그의 눈은 모든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주차된 차량의 종류, 동선, 그리고 수상한 인물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특히 아파트 외벽의 비상 탈출구와 지하 통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경험상 대규모 범죄는 늘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우연히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낡은 환풍구 주변에 희미한 흙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신형 특수장비에서나 나올 법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플라스틱 조각은 평범해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보였다. 그는 그 조각을 손에 쥐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노트북을 켰다. 그는 플라스틱 조각을 확대하여 분석했다. 그것은 최첨단 무선 감청 장비의 파편이었다. 그는 이진우가 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다. 이진우는 드림 팰리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고 주민들의 사생활과 재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경찰 배지와 낡은 수첩,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준과 그의 동료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동료는 바로 그 3년 전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이었다. 민준은 사진 속 동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뿐이었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수첩 안에는 이진우의 범죄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는 3년 동안 이진우의 흔적을 쫓아왔고 마침내 그의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드림 팰리스는 단순한 사건 현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진우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중심이었고 민준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곳이었다. 그는 이진우가 왜 드림 팰리스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드림 팰리스, 아파트 단지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 지도가 떠 있었다. 그는 이진우가 이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의 범죄에 이용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밤늦도록 지도를 분석하고 이진우의 침입 경로와 그의 다음 목표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의 낡은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었다. 드림 팰리스에 드리워진 불안감은 점차 극에 달했다. 연이은 절도 사건과 폭행 사건은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박서준 관리소장의 무능함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서로를 의심했으며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은 온갖 추측과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매일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며 택배를 배달했고 동시에 이진우의 그림자를 추적했다. 그의 눈은 예리했고 그의 귀는 모든 미세한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101동 펜트하우스에 택배를 배달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드림 팰리스에서도 가장 비싸고 화려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유명 미술품 수집가인 김 회장이 살고 있었다. 민준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펜트하우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내 그림이 사라졌어. 김 회장의 절규가 들려왔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난장판이었다. 값비싼 가구들은 엎어져 있었고 유리 액자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고가의 그림 액자는 텅 비어 있었다. 김 회장과 그의 비서 그리고 몇 명의 경비원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범인이 어떻게 침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카메라는 CCTV는 도대체 뭘 한 거야? 김 회장이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떨구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또다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평생 컬렉션 중 가장 값비싼 그림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빈 그림 액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흙먼지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먼지가 아니었다. 마치 특정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흙 같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흙먼지를 닦았다. 그리고 그는 흙먼지 속에서 아주 작은 금속 파편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핀셋으로 집어야 할 정도로 작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그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때 김지혜 기자가 펜트하우스로 달려왔다. 그녀는 긴급 속보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고 그녀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건 현장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특종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꼼꼼히 살폈지만 민준이 발견한 단서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범인은 누구입니까? 보안 시스템은 왜 또 고장 난 겁니까? 김지혜가 다급하게 물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박서준 관리소장이 허둥지둥 펜트하우스로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김 회장에게 달려가 굽신거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럴 수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박서준은 김 회장에게 아첨하는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그는 김지혜 기자의 존재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기자님, 이곳은 사적인 공간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박서준이 김지혜에게 소리쳤다. 그는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 김지혜는 박서준의 말을 무시하고 카메라를 들었다. 관리소장님,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서준은 김지혜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김지혜는 완강했다. 민주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파편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택배 트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노트북을 켰다. 그는 금속 파편을 스캔하고 그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분석 그래프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그것들을 빠르게 훑었다. 이럴 수가. 민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금속 파편은 단순한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신형 드론의 부품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적외선 감지 기능과 원격 제어 기능을 탑재한 군사용 드론의 부품이었다. 그는 이진우가 이 드론을 이용하여 펜트하우스 내부를 정찰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했으며 그림을 훔쳐낸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일반적인 절도범이 아니었다. 그는 최첨단 기술과 치밀한 계획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민주는 드론의 부품을 통해 이진우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드론의 시리얼 넘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그는 자신이 다시 수사관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낡은 트럭의 창문 밖으로 누군가 불쑥 나타났다.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창문 밖에는 김지혜 기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택배 기사님, 방금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저 화면은? 저건 단순한 택배 관리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민준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껐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택배 물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다. 하지만 김지혜는 민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직감을 믿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택배 기사님, 제가 다 봤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코딩과 뭔가 암호 같은 것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이번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김치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이 범인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그저 평범한 택배 기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민준은 김지혜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의 과거는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처였고 그는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다. 바로 그때 박서준 관리소장이 펜트하우스에서 나와 민준의 트럭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김지혜를 향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지혜 기자님, 당신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당신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줄 압니까? 그는 민준의 트럭 옆에 서 있는 김지혜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소리쳤다. 박서준은 민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오직 김지혜 기자를 쫓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언론에 폭로될까봐 두려워했다. 김지혜는 박서준의 말을 무시하고 민준을 향해 다가갔다. 택배 기사님, 저에게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김지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택배기사가 아님을 확신했다. 하지만 박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오해했다. 그는 김지혜가 민준과 공모하여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격분했다. 이런 김지혜 기자, 당신은 저런 수상한 택배기사와 한통속이었군. 당신이 이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게 틀림없어. 내가 당신들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박서준은 민준과 김지혜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막으려 했다. 관리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김지혜가 해명하려 했지만 박서준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경비원들을 불러 민준과 김지혜를 쫓아내려 했다. 민준은 박서준의 오해와 그의 무능함에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김지혜는 그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박서준은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낡은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트럭에서 내려 김지혜와 박서준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어수룩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표정은 굳건했다. 그는 박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관리소장님,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서준은 민준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민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단순한 택배기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무슨 소리냐, 당장 사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박서준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김지혜는 민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숨겨온 능력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랐다. 민준은 박서준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파편을 꺼내 김지혜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분석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김지혜가 자신의 조력자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정의를 향한 열정을 보았다. 김지혜는 민준이 내민 금속 파편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것이 평범한 조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민준과 손을 잡을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바꿀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었다. 민준은 다시 트럭에 올라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이진우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를 도발하여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진우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낡은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이진우와 맞설 것이었다. 김지혜 기자는 민준이 건넨 금속 파편을 손에 쥐고 자신의 편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은 그녀의 직감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녀는 그 파편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재빨리 파편을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전문 분석 장비를 통해 정밀하게 검사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와 이미지는 그녀를 경악하게 했다. 이럴 수가... 이건 군사용 드론 부품이잖아. 김지혜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것이 최신형 스텔스 드론의 핵심 부품임을 알아차렸다. 이 드론은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고 특수 센서를 통해 건물의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대체 누구인지 더욱 의문이 커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김지혜는 밤늦도록 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택배 기사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낡은 시계와 손목의 흉터, 그리고 그가 흙먼지 속에서 금속 파편을 찾아내는 놀라운 관찰력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금융범죄 사건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3년 전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뒤흔들었던 블랙 머니게이트 사건. 당시 한 젊은 엘리트 경찰관이 거대 금융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다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경찰관은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 능력으로 천재 형사라 불렸지만 결국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시 사건 담당 기자였던 선배에게 물어본 결과 그 경찰관의 이름은 김민준 셰네이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남다른 관찰력과 함께 한쪽 손목에 남은 폭발 사고의 흉터였다. 김지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김민준의 과거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의 젊은 경찰관은 낡은 택배 트럭을 모는 민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깔끔한 제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영락없는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금의 민준에게서 느껴지는 피로와 절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지혜는 사진 속 김민준의 손목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사진 속 김민준의 손목에는 지금의 민준과 똑같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 시계는 지금 민준이 차고 있는 시계와 똑같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럴 수가... 김민준 형사님, 그분이 택배 기사였다니. 김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지혜는 곧바로 민준을 찾아 드림 팰리스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이 택배를 배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택배 기사님, 아니, 김민준 형사님. 제 말이 맞죠? 당신은 그 김민준 형사님이 맞죠? 김지혜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속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김지혜의 갑작스러운 호칭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김지혜의 눈을 피했다. 무슨 소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택배 기사일 뿐입니다. 그는 애써 부인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다. 하지만 김지혜는 민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았던 김민준의 과거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목 흉터와 시계,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까지. 당신은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김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지원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결국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아득한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슬픔과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김지혜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3년 전, 민준은 금융범죄 수사대 최고의 에이스였다. 그는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박선우 형사와 함께 이진우, 리진우라는 거물급 사업가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이진우는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지하 자금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불법 자금 세탁과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는 특히 드림 팰리스 아파트 단지를 자신의 마지막 자금 세탁 거점으로 삼고 이곳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민준과 박선우는 이진우의 비자금 통로를 추적하던 중 드림 팰리스 지하에 숨겨진 비밀 금고와 그 안에 보관된 히블랙 다이아몬드 라는 이름의 거액의 비자금을 발견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는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우가 지난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모은 모든 자금의 핵심이었고 그의 범죄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이진우는 블랙 다이아몬드를 이용하여 거대한 국제 금융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 저희는 이진우를 잡을 결정적인 증거를 거의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이미 저희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동료, 선우를 미끼로 삼아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이진우가 설치한 폭탄에 휘말렸습니다. 선우는 저를 구하려다 저 대신 죽었습니다. 저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이진우는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저를 범죄에 연루된 부패경찰로 만들었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손목 흉터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 폭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선우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건넨 유품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저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과 함께 친구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드림 팰리스의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들어온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이진우가 블랙 다이아몬드를 아직 회수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근에 벌어진 연쇄 절도 사건을 통해 그 다이아몬드를 회수하고 자신의 모든 범죄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림 팰리스를 자신의 마지막 은신처이자 거대한 자금 세탁의 종착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혜는 민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띄워져 있던 이진우의 사진을 다시 응시했다. 사진 속 이진우의 웃음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이진우, 그자가 바로 블랙머니 게이트의 진짜 배후였군요. 그리고 드림 팰리스의 연쇄 절도 사건은 그 다이아몬드를 회수하기 위한 위장이었고, 그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아파트 내부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군요. 김지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발견한 드론 부품이 이진우가 금고의 위치를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네, 맞습니다. 그는 드림 팰리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결연했다. 저는 이 아파트 단지의 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미세한 진동과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는 민준의 말을 듣고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능력이 단순한 육감이 아니라 초인적인 감각과 분석 능력의 결합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사용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에 감동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트럭 뒤편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바로 이진우, 리 진워였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민준과 김지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오랜만이군, 김민준 형사. 아니, 이제는 택배 기사였나. 내 놈이 아직도 살아있을 줄이야. 그리고 이젠 기자까지 데리고 다니는군. 여전히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는군. 이진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했다. 그는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진우의 등장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숙적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시계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진우가 자신을 찾아냈음을 직감했다. 김지혜는 이진우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이진우를 향해 겨눴다. 이진우 씨, 당신이 블랙머니 게이트 사건의 진짜 배우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드림 팰리스의 연쇄, 절도 사건도 당신의 소행입니까? 김지혜는 망설임 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김지혜의 질문에 비웃었다. 어린 기자가 겁도 없군. 쓸데없는 데 참견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텐데. 그의 눈빛은 김지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막으려 했다. 바로 그때 박서준 관리소장이 허둥지둥 이진우에게 달려왔다. 사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저 기자와 택배 기사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서준은 이진우에게 아첨하며 민준과 김지혜를 향해 손짓했다. 그는 이진우의 힘을 빌려 그들을 쫓아내려 했다. 이진우는 박서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아니, 박 소장, 그럴 필요 없어. 이들은 내가 직접 처리할 문제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은 이진우의 말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이진우의 본색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김민준, 내 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내 친구처럼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내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키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섬뜩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바로 그의 정의감과 동료애였다. 그는 민준이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이진우의 협박에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죽은 친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진우의 악행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일었다. 그는 자신이 이진우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망설임을 보고 비웃었다. 하하하, 어리석은 놈, 결국 너도 별 수 없군. 내 놈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한들. 내 놈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내 부하들을 이용해서라도 내 입에서 모든 정보를 토해내게 만들겠다. 이진우는 손을 들어 자신의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드림 팰리스. 곳곳에 숨어있던 이진우의 부하들이 민준과 김지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그의 손은 낡은 시계를 꽉 쥐었다. 흉터가 그의 손등 위에서 이글거리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지키고 안티오키아 문명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였다. 이진우의 검은 승용차에서 쏟아져 나온 건장한 사내들은 민준과 김지혜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와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다. 이진우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숙명적인 대결을 향한 고동이었다. 그는 낡은 시계를 꽉 쥐었다. 그 시계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택배 기사 주제에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내 놈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김지혜는 민준의 뒤에 서서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손은 카메라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남자의 복수이자 정의 실현의 현장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이진우의 부하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그의 발소리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바닥에 나지막하게 울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진우는 드림 팰리스,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각자의 아파트에 갇혀 있었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차단된 상태였다.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이진우의 거대한 감옥이자 민준의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이곳은 나의 영역이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드림 팰리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벽의 미세한 진동, 공기 중의 습도 변화, 그리고 적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그는 이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이진우와 그의 부하들을 상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진우의 부하들은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민준이 그저 어리숙한 택배 기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놀랍도록 민첩했고 그의 몸놀림은 마치 그림자 같았다. 첫 번째 부하가 둔기를 휘두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그는 부하의 팔을 잡고 그대로 뒤로 꺾어버렸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부하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진우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민준의 방역에 놀랐다. 그들은 민준이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민준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여러 명의 부하들을 상대로 싸웠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는 좁은 주차장에 기둥과 주차된 차량들을 이용하며 부하들의 공격을 피했고 그들의 빈틈을 노려 방역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그는 과거 특수훈련을 받았던 엘리트 경찰관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저놈을 잡아 혼자서는 못 당해 이진우는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김지혜는 민준의 놀라운 싸움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형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마치 액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것은 특종이었다. 이 영상은 이진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민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진우의 부하들은 수가 많았다. 민준은 여러 명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가 미리 설치해둔 함정들을 감지했지만 모든 것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부하가 민준의 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민준은 간신히 피했지만 쇠파이프는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찢어진 작업복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크으크. 민준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의 동료 박선우 형사의 얼굴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선우야, 내가 반드시 너의 복수를 해줄게. 그의 마음속에서 강한 의지가 솟구쳐 올랐다. 그때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하 주차장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소리, 즉 차량의 엔진 소리, 부하들의 발소리, 심지어 그들의 숨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소리를 분석하여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의 모든 시스템을 자신의 손안에 넣으려 했다. 민준은 재빨리 주차장 한쪽에 쌓여있던 폐기물 상자들을 발로 찼다. 상자들은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졌고 부하들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는 주차장 내부에 소화전 밸브를 돌렸다. 쉬이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소화전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물은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 바닥을 적셨고 부하들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진우는 민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경악했다.
그는 민준이 이렇게 똑똑하고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저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군. 이진우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소리와 부하들의 비명소리에 묻혔다. 민준은 물에 젖은 바닥을 이용하여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부하들 사이를 누비며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예측 불가능해졌다. 그는 마치 물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의 손은 정확했고 그의 발은 날카로웠다. 그는 한 명씩 부하들을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이진우는 만만치 않았다. 그는 민준의 능력을 간파한 듯 특수 제작된 정의 충격기를 꺼내 들었다. 내 놈의 잔재주가 어디까지 통하나 보자. 이런 고물 같은 택배기사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이진우는 비웃으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민준을 직접 처리하려 했다. 이진우는 민준을 향해 전기 충격기를 휘둘렀다. 찌릿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전류가 공기를 갈랐다. 민준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전기 충격기는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몸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의 팔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이진우는 민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하하하, 이제야 제대로 된 사냥감이군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친구처럼 비참하게 죽는 게 내 놈의 운명이다. 이진우는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다시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끝장내려 했다. 김지혜는 민준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김민준 형사님 안 돼요. 그녀는 경찰에 연락하려 했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불통이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민준은 자신의 몸을 지탱하며 간신히 일어섰다. 그의 팔은 마비된 듯 저려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동료 박선우 형사의 복수를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그때 민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하 주차장 전체의 전력 흐름을 감지했다. 이진우가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는 순간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주차장 전체의 전력 시스템에 미세한 과부하를 일으켰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주차장 내부의 조명들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주차장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다. 이럴 수가 정전이다. 이진우와 그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딪히고 비명을 질렀다. 이진우의 정의 충격기도 작동을 멈췄다. 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진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감지했다. 그는 이진우가 당황하여 전기 충격기를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했다. 그는 이진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따라 그를 추적했다. 어디야 김민준, 어디 숨었어? 이진우는 암흑 속에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어떤 방역을 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이진우의 바로 뒤에 섰다. 그는 이진우의 숨소리까지 감지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이진우의 팔을 잡아 꺾었다. 악시 하는 비명과 함께 이진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정의 충격기가 떨어져 나갔다. 민주는 이진우의 목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3년간을 기다려왔다. 이진우, 이제 끝이다. 내 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손은 이진우의 목을 더욱 강하게 쥐었다. 그는 이진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의 목숨까지도. 암흑 속에서 민준의 소나귀에 잡힌 이진우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다. 그의 얼굴은 피가 통하지 않아 창백해졌고 눈빛은 살려달라는 듯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준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시계는 마치 죽은 동료 박선우의 심장처럼 격렬하게 뛰는 듯했다. 3년 전의 악몽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화염 속에서 사라져가던 선우의 얼굴,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 그리고 자신에게 덮씌워진 누명. 이 모든 고통과 분노가 이진우의 목을 조르는 민준의 손에 집중되었다. 선우, 이제야 내 복수를 해줄 수 있게 됐어. 민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이대로 끝장내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김지혜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김민준 형사님,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살인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김지혜는 민준이 이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으로 이진우를 죽여 모든 것을 망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이 되기를 바랐다. 김지혜의 목소리는 민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은 그의 이성을 다시금 붙잡는 닻이 되었다. 그는 이진우의 목을 조르던 손에 힘을 풀었다. 이진우는 콜록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스쳐 지나갔다. 이진우, 내 놈에게 죽음은 너무 쉬운 벌이다. 내 놈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너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이진우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진우를 제압한 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의 전력을 복구시켰다. 번쩍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다시 켜졌다. 밝아진 주차장 안에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이진우의 부하들은 물에 젖고 쓰러진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이진우는 민준의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김지혜는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광경을 영상에 담았다. 그녀의 카메라 렌즈는 이진우의 비참한 모습과 민준의 결연한 표정을 번갈아 비췄다. 그녀는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될 날을 고대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영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담은 역사적인 기록이었다. 바로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차장의 난장판과 제압당한 이진우의 부하들, 그리고 이진우의 모습에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이 이 모든 것을 해결했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 민준을 향했던 무시와 경멸 대신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이럴 수가, 택배 기사님이 이 모든 것을 해낸 겁니까? 한 주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야? 평범한 택배 기사가 아니었어. 다른 주민이 소리쳤다. 박서준 관리소장도 허둥지둥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그는 민준이 이진우를 제압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충격과 함께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민준 형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서준은 민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글썽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택배기사가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를 구원한 영웅임을 인정했다. 민준은 박서준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진우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누명을 벗겨야 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삐뽀삐뽀. 김지혜 기자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의 광경에 경악했다. 그들은 난장판이 된 현장과 제압당한 이진우의 부하들, 그리고 민준의 발치에 주저앉은 이진우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 반장이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진우가 드림 팰리스, 아파트 단지를 자신의 자금 세탁 거점으로 삼고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거액의 비자금을 회수하려 했음을 밝혔다. 그는 이진우가 연쇄 절도 사건을 통해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려 했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3년 전 자신이 누명을 쓰고 경찰에서 해고되었던 블랙머니 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지혜는 민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가 촬영한 영상에는 이진우의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민준에게 달려드는 모습, 민준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 그리고 이진우가 민준에게 직접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그녀가 분석한 드론 부품과 민준이 발견한 이진우의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경찰은 이진우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이진우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민준을 향해 이를 갈았다. 김민준, 내 놈이 감히 나의 모든 것을 망치다니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의 절규는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탐욕과 오만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이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드림 팰리스 택배 기사의 기적적인 활약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숨겨진 영웅,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 등 민준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그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다. 블랙머니 게이트 사건 또한 재조명되었다. 민준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동료 박선우 형사의 죽음 또한 순직으로 인정되어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민준은 억울하게 희생된 천재 형사이자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경찰관으로 기억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민준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빛을 받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이제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김지혜가 수소문 끝에
시계를 고쳐준 것이다. 시계의 초침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것은 민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 같았다. 김지혜 기자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민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사를 통해 민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그가 가진 능력이 단순히 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드림 팰리스 아파트 단지 안을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무거운 택배 상자가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시계는 그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의 흉터는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이겨낸 시련과 그가 얻은 깨달음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그의 발소리는 더 이상 고독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발걸음이었다. 드림 팰리스에서 벌어진 사건은 전국을 넘어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낡은 트럭을 몰던 평범한 택배 기사가 거대 범죄 조직의 수장인 이진우를 일망타진하고 자신의 억울한 누명까지 벗겨낸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영웅 신화처럼 회자되었다. 민준의 이름은 숨겨진 영웅, 시대의 정의를 수호한 자로 불리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이진우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블랙머니 게이트 사건의 재수사를 통해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법 자금 세탁, 부동산 투기, 심지어 살인교사 혐의까지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진우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그의 거대한 범죄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서준 관리소장은 자신의 무능함과 이진우와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되었다. 그는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민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박서준은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사회봉사 활동에 매진했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 노력했다. 드림 팰리스 아파트 주민들은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민준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자신들의 오만함을 깊이 반성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민준을 위한 감사패를 제작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민준은 그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보상금보다 여러분의 믿음과 존중이 더 중요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은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다. 그들은 민준의 겸손함과 고결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후 드림 팰리스의 모든 택배 기사들에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온화해졌다. 경찰청은 민준에게 복직을 제안했다. 그것도 일반 형사가 아닌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범죄수사대 특수팀의 팀장 자리였다. 특수팀은 복잡하고 고도화된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민준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직관, 그리고 특수훈련 경험이
절실히 필요한 자리였다. 민주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경찰 조직으로 돌아가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의 동료 박선우 형사의 얼굴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김지혜 기자의 진심 어린 조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민준 형사님,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악한 세력들을 뿌리 뽑고 당신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김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결국 민준은 복직을 수락했다. 그는 낡은 택배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다시 경찰청에 들어섰다. 그의 손목에는 김지혜가 고쳐준 낡은 시계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다. 시계의 초침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힘차게 움직였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로와 절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결연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민주는 금융범죄수사대 특수팀장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그의 팀은 복잡하고 난해한 금융범죄들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감각과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범죄의 숨겨진 그림자를 찾아냈고 최첨단 기술을 통해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를 파헤쳤다. 그의 팀은 블랙머니 게이트, 사건의 후속 수사를 통해 이진우의 잔당들까지 모두 검거했고 그들이 은닉했던 막대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는 특히 블랙 다이아몬드가 이진우의 지하금고에서 발견된 후 그 다이아몬드를 이용하여 박선우 기념정의 구현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범죄 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민주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경찰 업무 외의 시간에도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동료였던 박선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죽은 친구의 이름을 걸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김지혜 기자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특수팀의 활동을 밀착 취재하며 민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에 참여하며 대중에게 금융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박선우 기념 정의구현재단 사무실에 앉아 김지혜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사무실 벽에는 박선우 형사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민준 팀장님. 아니, 이제는 재단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희생 덕분입니다. 김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김지혜 기자님,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바라보았다. 멈춰있던 시계는 이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손등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겨낸 시련과 그가 얻은 깨달음의 증표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파트너와 그를 따르는 동료들,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지혜 기자님, 이 사회의 어둠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진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민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지도자가 된 것이다. 드림 팰리스 내 그림자는 여전히 멀리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